자, 이어서요. 행정법 총론 1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행정법 총론 위주로 갑니다. 자, 최대한 빨리 1차 마무리 행정법 정리하고 1차 준비에 좀 막차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 14조 송달. 그죠? 송달 어떻게 합니까? 우편교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송달받을 자. 여기서는 대리인, 대표자 포함이죠. 그래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 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면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2항에서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요.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5.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죠.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나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때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요.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둔다. 놓아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요.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동의가 있어야 된다. 송달받을 자. 이때는 송달받을 자의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공고만 하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공고한다. 그래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근데 관보? 관보도 잘 안 볼 것 같은데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조. 그죠?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이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송달받을 자, 가끔 발송자, 송달하는 자 이렇게 오답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송달 시에는 송달받을 자예요. 수신인이죠. 수신인. 발송자 아니고요. 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한 때, 그죠? 를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을 위한 전자문서 송달하는 경우에요. 송달받을 자의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입니다. 그 송달받을 자가 컴퓨터 등에서 확인한 때 아니고요.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 그래서 14조 4항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14조 4항 다시 한번 보면요. 언제입니까? 자,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공고 시에는 근데 공고 사유도 있죠.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자, 도달주의지만 공고일, 공고 시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 등의 이유로 공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됐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에 따른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6조 천재지변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나와 있고요. 이 항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한은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자, 18조 다른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이에요.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계 행정청과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 당연한 말들이 이제 출제, 기출, 객관식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송달 기간,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2023년 재작년 기출이고요. 1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이용한 송달은요.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법령의 규정을 오답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2번이에요.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을 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보존해야 되죠. 네,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명칭, 발송 방법 등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 노노. 언제? 도달한 때. 그죠?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좋아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런 지문 없죠. 자, 천재지변,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주말까지가 아니라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가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한은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해 정한다. 맞죠? 자, 4번, 5번 제16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6조. 1항에 대한 내용. 4번 지문이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그죠? 법령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야 그래도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또 나올 수 있고요. 당사자 개념. 그죠? 당사자.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그 직접 상대가 되는 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포함이죠. 행정청이 직권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다 포함되고요. 자,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그렇죠? 관계 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의견 절차 참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네. 자,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네,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그죠?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고요. 지위의 승계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망하면 상속인이 당사자 등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는 거죠. 자, 법인도요.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끊고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자, 1항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줘라. 4항 처분에 관한 권리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자,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사실상 양수한 자도 행정청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통지도 승계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기존에 합병 전 혹은 사망자에게 했던 통지 말이죠. 그것도 승계한 자에게 당사자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조 대표자 선정할 수 있죠. 왜? 다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할 수 있어요. 2항에서 자 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자 몇 명? 3명.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3명까지는 가능하죠. 예, 그죠? 이때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물론 원칙은 대표자를 행정청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당사자 등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당사자 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 해임할 수 있고요. 대표자는 각자 그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도요. 그죠? 다만 하고 예외 규정 나와 있죠.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적인 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된다. 입니다. 자, 도달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처분 절차. 그죠? 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자, 문서주의다. 그죠? 문서주의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 말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처분 실명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분을 담당한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출지문으로 한번 보면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행정청이 그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자, 20조에서 처분의 기준 설정 공표입니다.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해야 되는데 그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만 그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 그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의 해석 설명 요구권, 공표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이때 당사자 등은 행정청을 상대로 해석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요게 그대로 기출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전자문서라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신속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처분의 이유 제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제시는 수익적, 침익적 처분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근거와 이유는요. 예외가 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거나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예외 사유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개별 근거가 없더라도 이유 부기가 요구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자, 적용 예외예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 그죠?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 2호와 3호 같은 경우는 처분 후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경우요. 1호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당사자가 그 신청 내용을 다 인정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이겁니다. 자, 방식과 시기,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내용을 자 1번 기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자, 보세요. 처분 후에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잘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자, 그냥 법문만 보고 넘어갔으면 이거 맞는 지문 아니에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왜? 이유 제시의 1호 사유예요. 1호 사유. 처분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이에요.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자, 이미 인정했으니까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틀렸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경미한 처분으로서 자, 2호 사용이죠.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2호, 3호 사유는 그 처분 이후에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자, 그다음 3호.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며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 사유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이유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판례가 이유 제시 정도를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당사자가 그 근거 등을 명시하여 신청한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뒷부분이에요. 당해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두 번째에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유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기출 볼까요? 이거 어떻게든 우리 출제위원분들은 이 판례 가지고 어떻게든 오답 처리를 만드는 게 그게 일이에요. 자, 어떻게 만들어요? 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유 제시 정도는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그죠? 마치, 그죠? 인과관계이므로 인허가 사항의 거부 등 신청 당시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이유의 구체적 조항의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를 합니다. 뒷부분. 자, 이 정도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이유 제시 정도가 충분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당해 처분의 근거 이유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정확한 판례 입장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오답 처리를 했을 때 자신 있게 X 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또 하자와 치유죠. 자,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어요. 다만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해서 행정행위 자체가 하자가 인정되는가.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죠.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인데 우리 판례는 이유 제시에 대한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자는 근데 원칙적으로 하자가 인정이 돼요? 치유가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시간적 제한이죠.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는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조에는 처분의 오기 등이 명백한 잘못이 있을 시에는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으로 지체 없이 정정 후 당사자에게 통지해줘라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지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여부, 기타 불복 가능성,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등 당사자에게 고지해줘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이에요. 강행법규 위반해서 당연무효다. 자, 이에 대해서 당연무효다. 세액 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 부가처분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이유 제시 하자의 추안이나 보완은 추안의 의미는요, 추후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다.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그죠? 그 다음에 설정, 공표. 그죠? 공통적 사항이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설정 공표에 있어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 자, 기출 두 번째 보세요.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했는데 처리기간 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틀렸다. 1회에 하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다. 자, 불이익 처분 개념.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 아시겠죠? 근데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우리 판례는 이거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진 않는다. 결론은 기억하자.
그래서 불이익 처분에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보세요. 항만시설 사용 신청 허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우리 사전 통지 기회를 줘야 됩니까? 사전 통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통지 절차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사전에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면 틀린 질문 나는 겁니다. 이 거부 처분, 키워드는 거부 처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별표 빵 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수 임용 거부 처분, 마찬가지로 거부 처분 표시하시고 취소 청구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옳은 지문으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너무 중요한 지문이고 매년 나와도 크게 매년 나올 수 있는 지문, 문제가 없는 지문이다. 자, 빈출 주제, 그죠? 거부 처분 사전 통지의 필요성이 1차에서도 중요하고 2차에서도 쟁점, 행정 절차론에서 40점짜리로 항상 1순위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차피 동차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1차는 그냥 통과 의례다. 무조건 2차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전 통지 21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통지해야 된다. 뭐를? 이런 것들을.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3호에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입니다. 자, 중요한 조문이죠. 21조. 자, 사전 통지예요. 사전 통지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은 그렇지 않다.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사전 통지는 자, 먼저 청문,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다. 이거예요. 대상이죠. 청문할 때는 언제까지 사전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청문이 시작되는 날 기준으로 10일 전까지입니다. 자,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1항 4호부터 6호까지 1항 4호부터 6호까지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성명, 청문 일심의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름한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청문은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1항 6호에 따른 기한이에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해야 정한다. 그럼 1항 6호에 따른 기한이 뭐죠? 의견 제출 기한이죠. 의견 제출 기한은 여기 나와 있죠.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청문도 10일,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도 10일.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사전 통지 예외 사유가 21조 4항에 규정되어 있다. 1호,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2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법원의 재판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 다음 3호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명백히 불필요해요.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사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 5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게 4항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알려라. 그죠?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조에 대한 내용 중요하고요. 22조에서는요. 네, 청문할 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자, 청문 사유가 나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문 사유 1호,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각목에 처분이 있다. 예전에는 이 3호 사항이 개정된 사항이죠.
자, 각 목의 처분에 있어서 당사자 신청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당사자 신청 없이 다음 각목의 처분만 있다면 청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 따위 필요 없다. 가목, 인허가 등의 취소 외워야겠죠? 이거 청문 사유예요. 이제 신분 자격의 박탈, 신분 자격 등의 박탈 청문 사유예요.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그냥 청문 사유입니다. 당사자 신청 필요 없습니다. 요 세 가지는 기억하자. 왜? 항상 요 관련된 사항들이 청문 사항이니까.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등의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요.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할 때 그냥 청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도 14일 아니죠? 예, 10일 이런 것들. 그죠? 침입적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반드시 예외사항 있죠? 사전 통지에 예외사항이 있다. 행정청의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자 5가 되는 거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왜? 예전에는 당사자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청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틀린 지문이 냈었어요. 18년도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근데 이렇게 내면은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할 때 청문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사항이다.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청문을 한다. 그래서 청문을 해야 한다. 이거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이거 답 좀 수정할게요. 그 다음 22조 공청회 개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공청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자, 시행령 13조에 나와 있어요. 1호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뭘 기억하자? 코로나. 그죠? 이런 경우. 자, 이때는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소음 악취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죠. 소음 악취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환경. 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청회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30명을 말한다. 그죠? 30명. 그러면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하는 경우에요.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에서 자 침입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문을 부과할 때 1항 2항의 경우를 무슨 말이죠? 청문이나 공청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입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자, 그리고 1항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죠? 21조 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21조 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요거 사전 통지. 요 사항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추가되는 게 뭡니까? 사전 통지 예외 사항에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만 하면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의견 청취 예외 사유는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그죠? 사전 통지 예외 사유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 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에 대한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히 처분해서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이 있으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 그 밖의 물건 반환해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7조에 의견 제출 그때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처분 전이에요. 처분 전에 처분 관할 행정청에 그죠? 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고요. 의견 제출할 때. 그다음에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야 된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자, 2024년도에 처분 절차에 대해서 기출이 됐습니다. 그죠? 이 전반적인 법령에 대한 내용에 가지고 우리 시험은 나오는 거예요. 행정사 시험은. 옳은 걸 골라라. 1번. 자, 보세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해야 됩니까? 자, 처분의 이유 제시, 예외 사유. 자, 기억나시나요?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네.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때 이유 제시해야 돼요? 네. 이때는 당사자에게 이유 제시하지 아니하도 아니 되는 거죠. 이유 제시 예외 사유입니다. 틀렸죠. 이유 제시 예외 사유 우리 기억하죠?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금 1번 지문처럼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이에요.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유 제시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자,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자, 25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봤죠? 오기, 오산, 그 밖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이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3번.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자, 어디가 틀렸죠? 자, 3번 지문.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뭐야?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자,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되나?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건 누구의 편입니까? 행정청 따위를 편의를 고려하면 안 되겠죠? 국민, 그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 장난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 뉴스 보세요. 아주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완전 그죠? 문제가 있는 기관입니다. 네. 왜 이렇게 친인척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하냐 물으니까 원래 관행이었다. 선관위는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망언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쨌든 행정청 편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편의를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막 불법적으로 채용하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죠? 예,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입니다.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서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 너무 깔끔한 문장이죠? 네, 행정절차법 18쪽 조문 그대로고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 기준을 공표해야 됩니까? 4번 지문. 5번 지문. 뭐가 틀렸죠?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그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경우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그죠? 예외가 있다. 20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공표하는 것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 공공의 안전 복리, 현저히 해쳐,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처분 기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시겠죠? 나머지 조들 2번,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2021년도 처분 절차에 대한 문제예요.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이 인정해. 자, 이때 공청회 개최해야겠죠?
예, 공청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 틀린 지문이죠? 2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요. 이거 2021년도예요. 이거 2021년도 이게 개정된 건 2021년도 이후기 때문에 이 지문은 그 당시에 맞는 지문인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2번 맞고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을 해서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네, 신속히. 당연히 청문 공청회 등을 거쳤잖아요. 당연히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자, 행정절차법 23조 누굽니까? 처분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당사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틀린 지문 나왔다.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4번 지문이 틀렸다. 네, 요것도 틀리게 나왔네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해서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당사자 등에는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 당사자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당사자에게. 그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틀렸는데 2번 지문도 틀렸다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행정절차법 나머지 그 불이익 처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쟁점 보도록 할게요.